똑같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아마도 내년 봄에 이 정권에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지 않겠냐라는 진단을 어제 윤여준 장관도 해주셨는데 의원님도 말씀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대국민 그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기화로 해서 민주당이 그 매주 뭐 전국 집회를 합니까? 일단 지금 아직 향후에 전국 집회를 하겠다 예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은 11월 2일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국감을 했었고 국감에서 드러난 이 정권의 난맥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감에서 밝혀진 뭐 성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네.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권 심판의 기치를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이제 깃발을 들고 그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네. 그런 의지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행사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저희들도 직접 듣는 거고요. 네. 또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국감에서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죠. 추후에는 뭐 어떤 식으로 예. 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명령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갈 생각입니다. 네. 취재 편의점도 이번 주에는 거리 집회에 생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네.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못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현장에서 우리 네. 애청자분들 만나려고 하니까요. 든든히 옷 입으시고 네. 11월 2일 거리에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각오가 이제 그 모두 우리 롱패딩을 준비하고 추운 겨울을 대비합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각오가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핫팩도 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이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또 159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석을 해야 이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국회에서 11시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유족들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이 추모 2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진짜 그분들의 그 지금 그 아픈 마음 사연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딸 지금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 또 정부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특조위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일을 착수를 못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형사 이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무죄로 풀려나고 탄핵 이장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무산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이 한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그 2주기가 다시 이제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 또 민주당이 강한 연대와 함께 끝까지 진상규명 저희들이 함께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가 좀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금융노조가 이 여의도에서 평화로운 그런 이제 야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야간 집회가 소음이 심하다면서 이제 주위의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야간 집회에 뭐 소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핑계로 경찰이 그때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회를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하면서 뭐 스피커 이런 거를 이제 압수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그때 노조 관계자들을 폭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지난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규탄도 하고 경찰청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네. 단장이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항의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라는 건 그 노조의 평화로운 집회를 주위에서 한두 명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다. 네. 그걸 핑계로 경찰이 와서 그 시위를 진압을 하고 해산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이태원 없는 참사 그때 예. 기억을 해보세요. 예. 그때 그 뭐 112나 예. 뭐 그때 신고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고 많았는데도 다 무시하고 경찰이 그렇습니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집회에 대해서 뭔가 그 아무런 조치하는 조치를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 완전한 이중잣대고 그때 이 그 정말 경찰이 조금이라도 그 신고가 왔을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면 네.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중잣대 이런 걸 정말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정권의 그 이중잣대 이거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오늘 한마디 더 첨언하면 그 평화로운 그 노조들의 집회를 진압을 한 게 그 소음 기준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기존의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가 윙 밤에 지나가도 예, 훌쩍 60이 넘거든요. 근데 그 60데시벨로 낮췄고 그걸 적용한 첫 번째 집회가 금융노조 집회인데 네. 이거는 무슨 사인이냐면 앞으로 야간 집회 하지 마라. 아하. 즉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간에 촛불 집회 하지 마라. 이런 정권의 의도 본색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예, 될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예. 그 시행령 60데시벨로 낮춘 시행령 지침을 위헌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다. 예. 해서 이제 저희들 헌법소원 제기하는 예. 기자회견인데요. 예. 이것도 매우 우리 이태원 참사 사건 교훈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숭상하고 모든 그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념사마다 자유 뭐 35번, 33번 자유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11월 2일에 있을 집회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정교하게 잘 살펴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54분입니다. 어여 가서 또 행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하여간 날짜를 또 잘 맞춰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